한겨레 20일 방준호 기자라고 하고요. 지난해 한겨레 20일에 있다가 지금 한겨레 사회정책부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한 9년 정도 일을 했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 얘기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 기자들도 대부분 서울 얘기이긴 한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좀 진득하게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뭔가 우리가 그동안 서울 외부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4명의 기자들이 여러 한 6개, 대여섯 개 정도 지역들을 들어가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 정도씩 머물면서 썼던 기사들입니다. 처음에 전북 완주군에 있는 동상면이라는 동네에서 3일 정도 취재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지난해 11월에 그 전남 영암에 있는 대불산단 주거단지에서 열흘 정도 머물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롤로그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뭘 취재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별 이제 주제 없이 일단 갔는데요. 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생각했던 건, 그리고 이게 프롤로그로서 적절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인구가 줄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힘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사람이랑도 되게 비슷한데 그 마을마다 각자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형성해온 역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멸 마을이라고 밖에서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소멸이라는 거 안에는 어떤 마을의 하나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라는 것이고, 그 정체성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동시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취재를 하면서 소멸 지역, 소멸 마을이라고 부르지만 이 마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소멸도시의 다양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어 신지민 기자가 쓴 그 소멸도시 기사에서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좀 다루고 싶었었고, 저는 이제 이전에 사실 경제 쪽에 관심이 많기도 해서 경제와 산업 관련해서 지역의 문제를 다뤄보자, 지역의 소멸 문제를 다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추천을 받아 보았는데, 영암에 한번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왜요? 라고 여쭤봤는데,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어쨌든 지역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왔었던 것이 지역 제조업 일자리였었잖아요. 근데 그 지역 제조업 일자리가 점점 굉장히 극도로 유연해졌고, 특히 조선소 일자리는 굉장히 유연한 형태이고, 그럴 경우에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일에도 정착하기가 쉽지 않지만 삼터라는 공간으로서도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열악해진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남은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을까 하고 보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분들. 그래서 인구로는 셈해지지 않는 분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2000년대 내내 소멸도시 문제를, 그러니까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것이 2021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소멸도시의 여러 양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멸의 양상이 되게 다양해서, 그리고 사실 그 방법을 알면 되게 뭔가 해결이 되었겠지만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긴 하고, 그냥 제가 취재했던 내용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소멸도시 혹은 이 인구 감소 문제는 정말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된 문제여서, 의료, 사회복지, 노동, 교육, 이것들을 어떻게 푸느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하고 접근하느냐의 문제랑도 되게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취재했었던 그 영암 같은 경우에서는 일자리의 안정성이 그냥 노동자들의 삶이 뭔가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이런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걸 넘어서서 이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시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긴 한데 우리의 노동 조건이 어떻게 변해야 되지? 라는 것도 이제 소멸 도시 혹은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다. 그냥 일자리를 많이 만듭시다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만듭시다를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마 뭐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이제 그 소멸도시의 그 규정 자체가 그 일본에 처음에 이제 만들었을 때 일본에서 나왔을 때 그 수치로 했었을 거고 그 이유는 아마 아이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아이들이 얼마나 출생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여성들 임신 출산이 가능한 여성들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해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소멸도시 프로젝트에서 더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은 인구가 줄어들 때 발생하는 울퉁불퉁함들이었어요. 어느 지역으로는 사람들이 몰려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곳은 어느 지역은 이제 어떤 특정한 인구들을 품고 있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균질한 상황에서의 울퉁불퉁함과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게 되게 컸고 너무 답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지역처럼 인구가 부족해서 인구 대비 인프라가 적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빠져나가고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그냥 좀 되게 사회적으로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야 돼 라는 이런 기능적인 접근 말고 그냥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함을 깨닫는 뭔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사실 인구 유지돼야죠. 유지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한겨레 21이 그렇게 막 신문처럼 사실 신문도 지금 후원제를 진행하고 있긴 한데요. 신문보다는 훨씬 더 독자와의 거리가 가까운 매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도 이제 독자들 가운데 몇 분과 함께 한 달에 한두 번씩 얼굴 뵙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단톡방을 운영해서 단체 톡방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이제 그걸 반영하기도 하고 최근에 사실 많이 못하고 있는데 독자들한테 어떤 기사를 쓰면 좋을지 아이디어도 많이 받게 되고요. 사실 독자들한테 매주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 어떤 기사가 보고 싶으시냐 여쭤보거든요. 이제 그럴 때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지역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한겨레 21 독자분들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반가워하시고요. 본인들이 바라는 어떤 보고 싶은 것, 그게 바라는 어떤 방향 이런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한겨레 21이 좀 대신 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신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편집장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니까 매번 그렇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좀 귀 기울이려고 해요. 한겨레 21은 널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매체라기보다는 독자분들, 우리와 함께 해주는 독자분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는 언론사의 성격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같이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어요. 너무 좋다고 우리 동네 얘기 나와서 뭔가 지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들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냥 되게 특히나 제가 이제 한겨레 21에 3년 정도 있었는데 있으면서 썼던 기사들은 주요 기사들은 정말 너무너무 길고 저도 읽기가 좀 버거울 정도의 약간 이제 스토리텔링 중심의 기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사들에 잘 읽다가 눈물이 잠깐 핑 돌았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독자님들이 계셨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시민으로서 혹은 독자로서 저렇지 못하는데 저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 말고 세상 일, 나 말고 남의 일을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한겨레 21 독자분들이고 또 한겨레 독자분들이신 것 같아서 되게 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기자로서도 그렇고 그냥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네.